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문다혜 씨입니다. 문다혜 씨, 왜?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시죠. 네.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듯. 저희가 사실 일전에 음주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가수 김호중 씨한테 적용됐던 그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소식을 좀 전해 들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압수수색에도 택시기사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압수수색을 했었던 이유가 이 택시기사가 피해 택시기사가 있었던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진단서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다라는 건데 진단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영상 보면 CCTV를 영상 보면은 사람이 칠 뻔하다가 옆으로 비켜서는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상을 보면 꼭 진단서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합의를 봤다는데 굳이 진단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운전 치상죄는요. 네. 뭐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다치게 해야. 그러니까 죄가 인정이 되려면 다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합의해서 진단서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위험운전 치상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네. 그런 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는 받은 내역에 있지만 이것이 상해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위험운전 치상죄는 되지 않는다.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해 정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했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걸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병원에 확인을 많이 하죠. 근데 병원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네.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운전 치상죄는 적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벌금이나 다소 가볍게 또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찰 문다혜 오피스텔 CCTV 확보입니다. 방문자를 분석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서 관리한 정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다혜 씨가 처음에 음주운전이 또 논란이 됐었죠. 가장 처음에는 이 전 배우자의 어떤 특혜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됐었었는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 이 사건이 터졌고요. 근데 그 뒤에 같이 나온 게 공유 숙박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적법하게 운영을 한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보니까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방문자를 분석을 한다. 15일째 영상 실제 투숙객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김수민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로 활용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네.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며칠 전에 드러났던 것이 그 숙박객들이 있었는데 그 투숙객들이 지인 그 사촌 집에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주인 측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라고 당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지인이 가서 경찰의 수사, 그 당국의 수사 이런 것들이 시작될 즈음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본인도 이것이 이제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 무게가 더 실릴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미리 대비를 예전에도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주도 별장 문제하고 함께 이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의 행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사실 이것도 이제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쓸 경우에 징역 2년까지도 가능한 그런 벌인데 물론 네.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한 14호실 정도로 오피스텔로 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최고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위법 혐의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뭐 위험운전 치상죄를 피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하지만 공유 숙박업을 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큰 산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